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요즘 다들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좀 영상으로 만들어 보고자 하는데요. 주제는 뭐냐면요. 지금 시장 이 모습 이대로 가면은 지방은 안 되고 서울만 되는 거냐, 그리고 서울도 될 놈만 되는 거냐, 부의 양극화의 고착이냐, 이거 지금 뉴스나 컨텐츠에 엄청나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컨텐츠가 저는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분들이 말은 맞게 해야 돼요. 잘못하고 계신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그분들을 평가할 주제도 아니고 조회수는 그쪽으로 나와요. 지금 시장에 맞춰서 얘기를 해야지 사람들이 들으면서 맞아. 역시 내가 맞았어. 내가 듣고 싶던 얘기야.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원래 한국 부동산 시장은 지금 시황에 맞춰서 예측하는 척을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분들이 뭐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니고, 다만 저는 여러분들이 저 꾸준히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시장 예측하면은 굉장히 욕을 많이 먹어요. 지금 현상을 보시면은 시장이 회복할 거다, 올라갈 거다, 투기꾼 없이 거래량이 1만 건까지 갈 수, 그 이상도 나올 수 있다고 얘기했을 때 정말 많은 얘기를 들었고, 지금은 또 이제 악플이 줄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지금 오늘 제가 할 얘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또 현재의 상황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도강은 떨어질 때 강남은 날았다, 지방은 꼬꾸라질 때 서울은 살아났다, 이런 기사가 적지가 않거든요. 요거 지금 시장을 보고 다니는 제 생각을 한번 요약해 볼게요. 그리고 오프라인 강의 8월 7일에 하죠. 요게 제가 문의가 생각보다 많으세요. 내 집 마련, 옮겨 타기, 1가구 2주택 요새 고민들이 많으신데 20기를 정규 강의 20기를 제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서두르긴 하겠지만 좀 제가 오해 소지를 남긴 것 같아요. 그거 정말 죄송해요. 제가 연달아 한다는 뜻이 최대한 연달아 하겠다는 거지 그냥 제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또 약간 완벽주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사이에 왜 또 휴가철에 하냐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니까 지금 급하신 분들은 부동산이 더 문제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나가보면 휴가철, 장마철 이런 거 없어요. 부동산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런 거 없고, 매수 대기 수요가 너무 많으니까 더더욱 그런 거 없다라고 제가 지금 1년 내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지금 시장은 그냥 갈 길 가고 있거든요. 물론 중간에 또 요소들이 또 작용을 하겠지만 그건 그때그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휴가철인 점도 죄송하지만 시간 되시는 분들, 그리고 오프라인 강의는 지금 시장에 대해서 제가 막말하는 자리예요. 제일 막말하는 자리. 그냥 편하게 온라인으로 안 하니까, 오프라인만 하니까 조금 나는 막 거친 얘기, 험한 얘기 싫다, 그런 분들은 조금 이렇게 좀 별로실 수도 있습니다. 그냥 제가 편하게 오프 전용으로 막말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본론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시장이 회복을 하는데요. 많은 분들의 주장은 이거예요. 투자자가 없는데 지방은 투자자가 있어야 올라간다. 그리고 규제를 풀어야 된다. 그리고 미분양이 있으니까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든 거에 앞서서 한 가지 어필을 하고 싶어요. 옛날에 제가 전국을 돌면서 투자를 하고 돈을 벌 때, 그러면 그때는 사람들이 맞아, 그 다음엔 여기야, 그 다음엔 충청도고, 그 다음에는 이제 광주 가야 되고, 그치, 그 다음엔 부산을 가야 돼, 그 다음엔 맨 마지막에 강원도다, 강원도 춘천부터 가자, 이거를 사람들이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때도 야, 지금 지방을 왜 가? 너 미쳤어? 서울 가야지. 서울 신축을 모르는구만. 이 양반 이거 헛똑똑이네. 어느 쪽이었을 것 같아요? 후자가 99%고 전자가 1%예요. 1%는 저 같은 애들. 무슨 말이냐면 이런 역사는 반복된 적이 있어요. 한 2번 정도 있습니다. 벌써. 여러분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그때랑 지금이 시장이 다른 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때 시장을 분석을 하고 지금 시장을 분석하면 되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이번엔 아니다라고 얘기할 건 아니란 뜻이에요. 미리 밝히지만 저는 이번이 전국장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틀리면 틀렸다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올해 하반기, 내년 지나가면서 점점 더 퍼지면서 전국장으로 갈 거예요. 지금 굳이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지방의 아파트를 팔고 수도권의 아파트를 조급하게 살 필요는 전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개인의 선택의 영역이고 미래의 영역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하는 얘기는 참고만 좀 부탁을 드려요. 지금 시장을 회복시키고 올리고 있는 주체는 이번 정부 발표에서도 정부가 완전히 인정을 했지만 갭 투자가 없어요. 실수요자예요. 갈아타기예요. 제가 시장을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 매수 대기 수율을 이렇게 깔면 안 된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이렇게 장시간 동안 집을 안 산 기간은 한 번도 없었다. 내려갈 때 이상했으니까 올라갈 때도 이상할 거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집을 회복시키고 신고가를 또 찍고 이러는 것들은 실수요자가 움직여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러면 투자자는 일단 없다는 게 맞죠. 그러면 지금 집을 사는 사람은 매수 대기 수요가 맞아요. 왜 그러냐면 거래량이 이제 7천 건 넘게 나오잖아요. 7월 달은 더 심할 거예요. 한번 두고 보세요. 제가 6월 달에 대단히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 시장 나가보시면은 데이터가 나중에 나오는 것 뿐이죠. 그러면 결국 지방도 올라가려면 누가 사야 돼요? 지금 이 구조에서는요. 매수 대기 수요가 사야 돼요. 그러면 지방은 매수 대기 수요가 없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 알아보면 지금 할 말이 없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고관에 빠져 있냐면 지방은 무조건 다주택자 갭 투자가 들어와야 올라가고 그게 아니면 안 돼. 지방은 미분양 쌓이면 끝이야. 미분양이 있으면은 정부가 도와줘야만 다시 올라갈 수 있어. 이게 예전 시장의 학습 효과일 뿐이고 지금 시장은 또 다르다고요. 말씀대로 지금 시장은 매수 대기 수요가 들어오게 되면은 집값을 회복시킬 수가 있어요. 어디는 수도권은 이 모습이 있죠. 그럼 매수 대기 수요가 어떤 패턴으로 들어올까요? 가격대로 들어옵니다. 지금 강남이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보셨죠? 그 다음에 마용 성광이 지금 가고 있죠. 성동구 마포구 대단합니다. 지금. 자, 그러면 요 가격대에 해당하는, 강남은 전국에 잘 없어요. 그 가격대가 하이엔드도 없어요. 마용 성광은 있어요. 마용 성광 가격대에 해당하는 광역시의 대단지 또는 대장 아파트, 만약 미분양이나 입주가 없다면은 지금 회복을 하고 있어요. 지금 대전 둔산동 크로바 한번 가보세요. 자산 수준, 경제력에 맞춰서 집을 사기 시작하는데 지금 시장의 문제가 이거예요. 지방에 대구에 부자 있죠? 부산에 대구에 이 부자들이 있으면은 이분들이 지금 서울에 집을 사요. 왜냐면 그렇게 세금 시스템이 돼 있으니까. 이분들이 계속 사면은 서울을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럼 서울 집값이 비싸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더 이상 못 사게 되죠. 그런데 이분들이 사면서 시장 분위기를 바꿔놓는단 말이에요. 데이터가 나오니까. 지금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경제력으로 그 하단의 시장에 있는 분들이 들어와요. 그럼 그분들이 또 사요. 예전에 상단 경제력에 있던 분들이 지금 어디까지 사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지켜봐야 돼요. 대출이 안 나오니까 예전에 뭐 강동구 사실 분이 성북구 살 수도 있겠죠. 그럼 그 다음 분들이 들어오고 그 다음 분들이 들어오고. 이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이 이유는요, 한 가지예요. 집값이 올라간다는 불안감. 집값,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공급이 부족하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집값이 올라간다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은 자산 규모에 맞춰서 서울부터 쭉 퍼지는 구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내려갈 때 시장이 너무 이상했으니까. 시장이 어떻게 내려갔죠? 사람들을 월세로 전부 다 쫓아냈죠. 매매는 절대 하면 안 되고 전세 수요도 꺾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수요가 돌아오게 되면은 전세 수요가 돌아오고 월세를 탈출하면서 매매나 전세를 하는 이런 시장인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 지방에 미분양, 악성 미분양이 많다면 이게 느려지겠죠. 공급이 있다면 이것도 느려지겠죠. 하지만 공급이 없다면 지금부터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반응하는 곳이 있느냐? 있습니다. 전주 한번 가보세요. 전주. 지금 지방의 전주가 뭐 지방을 대표하는 어떤 지역인가요? 물론 좋은 도시예요. 근데 그렇진 않잖아요. 부동산학적으로 전주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데이터만 보셔도 입주 물량 미분양이 없습니다. 그럼 지방시장은 안 된다? 이건 아니죠. 그럼 전주는 왜 갑니까? 투자자가 없는데 전주는 왜 갑니까? 결국 전국적으로 주택 수요가 살아나는 패턴일 뿐이에요. 물론 미분양, 공급 봐야 됩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것도 나중에 지방경기나 지방 어떤 건설 경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뭔가 규제를 풀던 혜택을 줄 텐데, 이거는 지금 제가 얘기하기에 좀 애매합니다. 지금 정부의 어떤 행동 패턴을 봤을 때는. 그래서 저는 수도권에서 시작된 이런 회복 패턴 있죠. 사람들의 어떤 돌아옴, 수요의 살아남, 매수 대기 수요의 어떤 이런 확장, 이런 것들이 전국으로 퍼질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근거로 전 전국 시장을 보고 있는 거지, 지금 시장이 올라가니까 다시 다주택자가 들어와서 투기를 하고 갭 투자를 한다?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리고 이 안에 전세 부족 현상은요, 전국적으로 일어나요. 왜냐? 그럼 지방시장이 지금 문제가 뭔지 혹시 많이들 알고 계시죠? 월세가 컨트롤을 잃고 있어요.
빌라 시장은 침몰하고 있고요. 그러면 언젠가 아파트 시장 구축에 사람들이 집을 사도 된다는 이런 어떤 인식이 생겨버리면은 서울 모습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도시마다 타이밍은 다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책도 썼지만 그 책 때문에 욕을 너무 많이 먹었는데 27년까지 기회는 널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들려요. 저 정신병자 또 시작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27년까지 물론 중간중간에 계속 지켜봐야 되겠지만 전국을 놓고 봤을 때 이건 그냥 기회의 시장이다. 또 몇몇 사람들 또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바꾸겠구나. 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구나. 그리고 정부는 어지간해서는 시장을 또 잡지 못하겠구나. 아니 의지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시장이 왜 전국구라고 좀 바라보고 있는지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